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예전에 저는 마가린에다가 밥을 많이 비벼 먹었었습니다. 그때 마가린이 식물성이라서 건강에 좋다고 했었어요. 찌개에도 비벼 먹고 간장에도 비벼 먹고 그야말로 밥도둑이었죠. 그런데 21세기가 되자 마가린은 트랜스지방산 덩어리다, 건강에 아주 안 좋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린이 천덕꾸러기가 됐죠.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마가린은요, 트랜스지방산이 제로라고 써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렇게 강조되어 있잖아요. 트랜스지방 걱정 없어요 라고. 그럼 이제 마가린은 막 먹어도 되는 걸까요? 마가린은요, 버터를 대신하려고 만든 거였습니다. 버터를 빵에다 발라먹고 빵이나 쿠키를 만들 때도 쓰고 그러는데 이 우유로 만든 버터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값이 싼 식물성 기름을 가지고 버터 비슷한 걸 만드는 기술이 생겨났죠. 식물성 기름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지방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면 그 물성이 액체가 됩니다.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은 산패하기 쉽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기름에다가 수소를 뿌악 밀어 넣으면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시켜 버릴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수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액체이던 기름이 마가린처럼 부드러운 반고체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경화되는 거죠. 그러면 빵 만들고 빵 발라먹기에 딱 좋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경화시킨 기름을 부분경화유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에다가 수소를 억지로 밀어넣다 보니까 그 구조가 싹 돌면서 트랜스 구조의 지방산이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잘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지방산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뭐 문제냐 싶었겠죠. 1970년대에는 트랜스 지방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관찰해보니까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혈액중의 지방 수치가 안 좋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래서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이 생기기가 쉽고, 심지어 임신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 이게 주류 학계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나쁜 것, 몰아내야 하는 것, 차라리 동물성 지방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트랜스지방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트랜스지방산을 몰아냅시다 하면서 세계 각국의 동참을 촉구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2018년 6월에 트랜스지방산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트랜스지방산이 들어있는 마가린, 쇼트닝 같은 부분 경화유, 이거 식품으로 사용 금지. 홍콩도요, 2023년 6월부터 부분 경화유로 만든 식품은 수입과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 이게 주류 세계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유지를 만드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식물성 기름을 부분적으로 수소화, 즉 부분적 경화를 시키면 트랜스지방산이 생기니까 아예 완전히 수소화시켜서 몽땅 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스지방산이 생길 틈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기름은 딱딱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으로 싹 바뀐 거니까요. 이런 기름을 완전 경화유라고 합니다. 비록 딱딱하지만 이걸 기술적으로 다른 식물성 기름과 물로 섞으면 다시 적당한 반고체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경화유는 다른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되는 거죠. 미국이나 홍콩이요, 부분 경화유는 사용 금지시켰는데 이 완전 경화유는 써도 된다고 허용했습니다. 어쨌거나 트랜스 지방산은 안 들었으니까. 하지만 완전 경화유는 완전히 포화 지방산 덩어리입니다. 수소를 첨가하지 않는 공법도 개발됐습니다. 에스테르 교환 공법, 영어로 인터에스테리피케이션. 서로 다른 지방이 섞여 있는 기름에다가 특별한 촉매 또는 효소를 작용시켜서 각 지방을 이루고 있던 지방산들의 자리가 뒤섞이게 하는 기술이에요. 지방산 재배치죠. 자, 이런 조성을 가진 지방이 섞이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걸 기술적으로 잘하면 액체 상태인 콩기름이나 팜유를요, 꾸덕꾸덕한 물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쇼트닝이나 마가린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든 유지를 에스테르화유라고 합니다. 이걸로 마가린이나 스프레드를 만들어서 빵에다 발라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쇼트닝으로 만들어서 페스츄리, 크루아상, 쿠키, 비스켓, 케이크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가린이나 빵은 트랜스지방 제로인 제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쿠키, 비스켓 상자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쇼트닝, 에스테르화유, 경화유 이런 게 나옵니다. 바삭한 과자를 만들려면 필요하죠. 이 과자의 37%가 설탕이고 31%가 지방인데요. 그 지방의 3분의 2가 포화지방산이에요. 하루 한 개는 맛있게 먹으면 되죠. 하지만 하루에 한 통을 다 먹지는 말자고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 마가린입니다. 200g짜리가 1880원입니다. 버터에 비하면 상당히 싸죠. 영양 성분표를 볼까요? 트랜스 지방산이 0입니다. 원재료 및 함량을 보면요. 식물성 유지 팜유와 대두유라고 써 있습니다. 대두유는 콩기름이죠. 이건 액체입니다. 여기다가 가공 유지, 물, 바다 향료, 색소, 유화제 등등을 섞은 거죠. 자, 여기 가공 유지가 쓰여 있죠. 괄호 안에 팜스테아린유와 야자유가 있고요. 자, 이 가공 유지란 뭐냐? 식품 공전에 보면 식물성 유지 또는 동물성 유지의 수소 첨가, 분별 또는 에스테르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지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쓰인 가공 유지가 어떤 가공을 한 것인지는 안 써 있어서 모르겠어요. 완전 수소화를 시킨 건지 에스테르 교환을 한 건지. 하여간 그걸 팜 올레인유, 콩기름 그리고 물과 섞은 거예요. 바다 향과 바다 색깔의 색소도 넣고요. 정말 버터와 비슷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길거리 토스트 옆을 지나다 보면 바다 냄새가 확 나잖아요. 우리를 흥분시키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요. 바로 이 기사 때문이었어요. 마가린이 버터보다 더 건강에 좋다? 나는 지난 2021년 11월에 발표된 이 논문을 인용해서 쓴 거였어요. 미국 FDA에서 부분 경화유를 금지하고 난 뒤에 미국에서 판매 중인 마가린류와 버터류의 영양 성분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이 영양 성분표만 보면요. 마가린이 버터보다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듯이 완전 경화유나 에스테르 교환 반응 을 통해서 만든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 없거나 또는 거의 없죠. 근데 진짜 버터에는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자연적으로도 생겨나요. 자, 그리고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니까 그저 성분만으로만 보면 포화지방산이 버터보다 더 적지요. 마가린에 이런저런 첨가물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딱 영양 성분표만 보면 마가린이 버터보다 나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스테르 교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방, 이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논문을 여러 개 살펴봤는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해 본 것은 대부분 소규모로 단기간에 그리고 비일상적으로 지방을 먹여본 시험이었어요. 이런 시험들은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요.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적인 식사로 섭취해온 사람들을 대규모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나온 것이 아직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판단하기가 일러요. 트랜스 지방산이 생기는 마가린과 쇼트닝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버터보다 더 안전하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결국 퇴출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이 없는 마가린이 버터보다 건강에 더 좋다라고 아직은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가린이건 쇼트닝이건 버터건 콩기름이건 적당히 조금 먹는 건 우리 몸이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식빵에 마가린 버터 발라 먹고 간식 후식으로 도너츠 먹고 페스츄리 먹고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또 먹고 점심은 돈가스, 저녁은 탕수육, 야식으로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거죠. 특히 당뇨, 콜레스테롤, 심장혈관, 뇌혈관 문제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가끔씩만 적절히. 다음엔 버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버터가 다 같은 버터가 아니거든요. 상상하지 못했던 버터를 보게 될 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